자, 14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학교 기출에. 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딱 이렇게 두 용액만 준비했고요. 염산 V ml를 비커에 넣습니다. 나의 비커에 수산화나트륨 15ml를 조금씩 넣을 거예요. 자, 다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총이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총 부피를 또 적어놔야 되겠죠. V 플러스 5, V 플러스 10 이러네요. 자, 그런데 Y축이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니 여기에다가 V를 갖다 곱하면 이 안에 있는 총 이온은 VN개예요. 자, 여러분들 누차 말하지만 누구에다가요? 산에다가 누구를 섞습니까? 염기를 섞어요. 그래서 누가 될 때까지, 중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모든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중성이 됐을 때 산의 총 무엇과 이온수와 염기의 총 누구요? 이온수는 무엇해요? 같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이 5ml가 들어왔을 때도 이 안에 있는 총 이온은 VN개가 됩니다. 분명 중화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없어졌죠. 그런데 나트륨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이온의 개수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결국 중화점에 도달하면 없앤 만큼 채웠으니 수산화나트륨 몇 ml 속에 5ml 속에 총 이온도 몇 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VN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을 없애고 반을 채워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Y축은 지금 요 포인트 두 군데죠. 그러면 10ml가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왔을 때 수산화나트륨은 5ml의 VN개의 총이온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10ml면 몇 N개를 갖고 오게 됩니까? 2VN개를 갖고 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염산도 정리를 해볼게요. 염산은 우리가 처음에 Vml였죠. 이 안에 있는 이온의 개수가 VN개. 자, 수산화나트륨 몇 ml가 됐을 때 10ml가 됐을 때 총 이온은 2VN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Y축이 똑같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Y축은 전체 부피로 나눠준 거거든요. 자, 총 이온 VN개를 V로 나눴고 이 VN개를 몇으로 나눴습니까? V 플러스 10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랬더니 양쪽의 데이터가 뭐하다? 같다라는 뜻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없어지죠? 그치? 그래서 V 플러스 10은 2V 따라서 V는 몇이 됩니까? 10이 나옵니다. 자, V는 10이 나왔어요. 그러니 수산화나트륨 몇 개? 5ml 속에 전체 이온은 10N. 얘도 10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V가 10이 나왔죠? 그치? 그러면 V 10ml네요. 그러면 염산 10ml 속에 전체 이온이 10, 수산화나트륨 5ml 속에 전체 이온이 10N개니까 수산화나트륨이 염산보다 농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각각 Aml, Bml가 첨가됐을 때 수산화나트륨 Aml가 첨가됐을 땐 산성, 즉 여기 어디가 되겠네요. 그쵸? 자, Bml가 첨가됐을 때 여기 중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수산화나트륨이 Bml가 첨가되면 전체 부피는 10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이 밑에는 10 플러스 누가 될 거예요? B가 될 겁니다. 자, 이때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총이온수 4분의 3, 4분의 3으로 같은데요. 자, 총이온수를 좀 따져볼까요? 그치? 자, 총이온수를 따져보면 산성 수용액에선 산이 가지고 들어온 총이온수가 그 수용액의 총이온이 되죠. 그래서 산은 10ml가 들어왔고 총이온은 몇 개가 들어왔어요? 10개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총이온, 양이온, 음이온 모두 다 염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들어온 양이온, 음이온, 총이온과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막혔어요. 자, 수산화나트륨은 5ml당 몇 개를 갖고 와요? 10개를 갖고 옵니다. 맞죠?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은 1ml당 몇 개를 가지고 들어올까요? 2N개를 갖고 들어와요. 그런데 수산화나트륨이 몇 ml 들어왔죠? Bml. 그러면 Bml당 몇 B? 2BN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이온수는 2BN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온수 10N 맞죠? 요거를 몇으로 나눕니까? 전체 부피 10 플러스 A로 나눠요. 했더니 4분의 3N이 된답니다. 됐을까요? 그치? 요거 없애주고 40은 30 플러스 A 그치? 그러니까 A는 10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10 플러스 B죠. 10 플러스 누구요? B 분의 2BN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나눴더니 몇이 나온다? 4분의 3N이 나온다. 지우고 그쵸? 그러면 8B는 30 플러스 몇 B가 됩니까? 3B가 돼요. 5B는 30이니까 B는 몇이 됩니까? 6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B는 몇 미리가 돼요? 이거 선생님이 잘못 푼 것 같은데 여기 연산을 잘못했네요. A가 3A예요. 그쵸? 그래서 넘기면 3의 2는 10이니까 A는 3분의 몇이 되죠? 10이 됩니다.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죠. 자, 따라서 A는 3분의 몇? 10 곱하기 6이에요. 그러면 몇이 돼요? 2 해서 10 곱하기 2는 20 해서 답이 4번이 되네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풀어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문제 16번. 그림은 염산 20ml에 수산화나트륨 Xml를 첨가할 때 첨가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에 A이온분의 나트륨 이온의 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염산 20ml예요. 그쵸? 여기에 누구만 있어요? 지금 시작점에는 염산만 있어요. 자, 나트륨 이온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시작하고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옴에 따라 당연히 나트륨 이온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A이온은 자 절대로 수산화 이온이 될 수 없죠. 수산화 이온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A이온이 2개고 NA가 하나죠. 그러니까 A이온은 누구 아니면 누구여야 해요? 수소 아니면 염화 이온이어야 해요. 그런데 염화 이온은 이온의 개수가 무엇해요?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상태에서 계속 나트륨 이온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이온 요게 이제 우리 만약에 4가 1분의 4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밑에는 1분의 3, 그 밑에는 1분의 2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직선이 돼야 돼요. 만약에 CL 이온이라면. 그래서 안 돼요. 구경꾼 이온이 아니라 무슨 이온이에요? 수소 이온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을 띈다라는 건 이들의 데이터들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 이온은 무엇하고요? 줄어들고요. 나트륨 이온은 무엇한다라는 뜻이에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A이온이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했죠? 수소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시작할 때 보면 결국 수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4가 되죠. 그러면 산성 수용액에서 양이온의 총합이 5개예요. 이것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염산 몇 미리 속 20ml 속 무슨 이온이 수소 이온 또는 염화 이온이 각각 5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수산화나트륨이 Xml가 들어오면 나트륨 이온은 몇 개예요? 4개라는 뜻이죠. 그치? 자, 우리 총 5개 있었다. 염산을 한 번 집어넣고 안 집어넣죠? 여기도 수소이온 5개, 염화이온 5개에서 출발해서 나트륨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몇 미리가 들어왔을 때, 10ml가 들어왔을 때 나트륨 이온이 K개다라고 해봅시다. 원래 염산 속에 수소이온이 5개였죠? 그치? 그러면 여기 포인트 중화 반응이 진행됐을 거예요. 나트륨 이온 K개, 수산화 이온 K개. O-K가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개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누구요? 나트륨 이온의 개수 K를 했더니 여기 보니까 2대1이에요. 자, 수소이온 대 누구요? 나트륨 이온이 2대1입니다. 그래서 O-K는 몇 K? 2K. 3K는 몇이 됩니까? 5. 그래서 K는 몇이 돼요? 3분의 5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화나트륨 10ml에 3분의 5가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몇 ml가 들어왔는데 1대 4가 될 것이냐라는 게 되겠네요. 자, 10ml에 3분의 5개.
그럼 그대로 올라가서 몇 개가 되려면 4개가 되려면 몇 미리가 되겠는가? 자, 지금 10mm에 몇 개가 됐어요? 3분의 5개가 됐어요. 그치? X미리가 됐더니 4개가 됐답니다. 그쵸? 그래서 X를 풀어보면 3, 8에 24. 그래서 24mm가 나오게 돼요. X는 24mm 맞고요. A이온은 수소이온 맞고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염산대 수산화나트륨이 3대 2다.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같은 얘네들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니까 같은 이온일 때 같은 부피일 때 이온수의 비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몇 미리에 20mm에 5개. 그치? 10mm에 3분의 5개거든요. 그치? 그럼 50대. 아이씨. 자, 얘를 20으로 만들면 2배 해주면 되죠. 그치? 그러면 3분의 몇이 됩니까? 5이 10 이렇게 되네요. 그치? 20mm일 때. 그럼 5대 3분의 10인데 그치? 3, 5, 15, 15대 10, 3대 2 이렇게 돼요. 아, 3대 2 맞네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염기 하나에 산 2개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 10ml를 먼저 준비한 후 염산을 지속적으로 첨가하고요. 이 용액에 다시 또 다른 누구요? 산을 4V를 조금씩 첨가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HCl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X이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역시나 또 전체 부피를 이용하셔야 되죠. 여기가 전체 부피가 10, 여기가 10 플러스 V, 10 플러스 2V, 10 플러스 몇 V가 됩니까? 3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는 전체 부피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전체 부피를 단위 부피당 X이온수의 개수에 갖다 곱하면 처음에 X이온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15N개가 있었습니다. 그쵸? 15N개가 있었어. 자, 근데 X이온이 누구냐? 자, 예, 산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으니 이 X이온은 나트륨 이온 혹은 누구 이온일까요? 수산화 이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라면 여기서 전체 부피를 갖다 곱한 곱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 15N은 10 플러스 V 곱하기 5분의 몇이에요, 얘들아? 5분의 4. 그쵸? 5분의 4N 플러스 10 플러스 V. 요거랑 15N은 몇이 됩니까? 25분의 6N 곱하기 10 플러스 3V랑 같아야 하는데요. 얼추 봐도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무엇하게 됩니까? 얘는 수산화 이온이에요. 이런 데서 혼선을 주는 거야. 계산해 보셔도 돼요. 자, 나중에 막 음수 나오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산화 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 수산화 이온은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줄어들죠. 이제 산이 들어오니까 적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산이 3부이나 들어왔으니까 3배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먼저 15N의 전체 수산화 이온에서 남아있는 수산화 이온을 빼주시는데요. 남아있는 수산화 이온이 5분의 4N 10 플러스 V. 요게 남아있는 수산화 이온이죠. 자, 대 15N 마이너스. 자, 25분의 몇입니까? 6N 10 플러스 몇 V? 3부 2에서 뺐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원래 있던 수산화이온, 남아있는 수산화이온, 원래 있던 수산화이온, 남아있던 수산화이온. 그러니 첫 번째 구간에서 없어진 수산화이온의 개수. 자, 세 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한 번에 3V를 넣었을 때 없어진 수산화이온의 개수죠. 당연히 들어온 산이 1대 3이니 없어진 수산화이온이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3이 돼야 됩니다. 자, 아유, 복잡하네요. 요거 계산하는데 일부러 시간 끈 거예요. V가 5가 나옵니다. V가 5가 나오구나. 그래서 얘가 5mm, 10mm 몇이 됩니까? 15mm 이렇게 돼요. 자, 15mm면 위에 합쳐서 전체 부피는 25가 되고요. 아이고, 25V를
어디다 갖다 곱합니까? 여기다가 갖다 곱해요. 그쵸? 자, 여기다 갖다 곱하면 결국 몇 n이 남아요? 6n이 남네요. 그쵸? 남아있는 수산화이온 6n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9n이죠. 그러면 염산이 총 몇 미리 들어왔을 때 15mm 들어왔을 때 9n개의 수소이온이 들어왔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누구는요. 맨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산화나트륨 몇 미리는요. 10mm는요. 처음에 수산화이온 15n개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대로 여기다 브로미나 수소를 넣었더니 단위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에 Y이온 수를 그냥 부피예요. 부피에 따른 HBr 부피에 따른 단위 부피가 아니네요. 자, 그냥 우리가 브로미나 수소를 넣어줬더니 수용액에 존재하는 Y이온수예요. Y이온수는 등장하지 않다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알자이온 중에 하나고요. 그치? 그 알자이온이 HBr을 넣어서 생긴 거니까 이 친구는 수소이온이 될 겁니다. V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그 뒤로 3V만큼 이온을 무엇했어요? 증가시켰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결국 요 앞에서 브로미나 수소 Vml가 들어갈 때 남아있는 누구요? 수산화이온 몇 개? 6개가 무엇 되는 거죠? 소멸되는 겁니다. 그쵸? 6개를 없애는데 Vml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HBr, Vml, N은 이게 V가 이제 똑같이 5예요. Vml N은 몇 개? 6N개의 수소이온이 들어온다라는 뜻. 그 뒤로 V씩 몇 번 더 들어왔어요? 3번. 3V가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6N 곱하기 3은 6, 3, 18. C벌N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Y는 C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이온은 OH-이다. X이온은 OH- 맞아요. V는 10이었나요? 5였어요. 그치? X가 여기 있네요. X는 그럼 단위 부피나 X이온수가 얘가 요만큼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었느냐? 자, Vml에 자, 염산 5Vml에 몇 개씩 들어오는 거야? 3N씩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3N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는 총 6N이지. 그러면 15N에서 6N 빼면 몇 N이 남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수산화이온이 9N이 남아있어요. 전체 부피는 몇이 됩니까? 20이 되네요. 그치? 따라서 X는 20분의 9N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X는 20분의 9N. 그 다음에 Y가 몇이에요? 10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2 그러면 몇이 되는 겁니까? 40이 되는 거 맞나요? 그치? 그래서 40 맞네요. 기억 디귿해서 4번입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는 학교 기출문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진 이온을 대상으로 몇 대 몇이다. 이 비율을 놓는 이 식이 이용된 또 다른 문제가 학교 기출문제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마지막 누구예요? 자, 우리 그래프 문제예요.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을 준비하고 염산 10ml를 비커에 넣었고요. 나의 비커에 수산화나트륨 5ml를 조금씩 넣습니다. 자, 나의 비커에 수산화칼륨 10ml를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누가 첨가된 거예요? 수산화나트륨. 이 이후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수산화칼륨이 들어온 겁니다.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 안에 있는 전체 이온을 전체 부피로 나눴으니 다시 한번 부피 체크해 볼까요? 처음에 염산 몇 미리 있었어요? 10ml요. 그쵸? 여기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는 점, 대개는 중화점이 되겠죠. 이 이후로 이온의 개수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니까 그렇죠. 몰롱도가 증가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ml. 그 다음에 여기가 몇 mm가 되는 거야? 20mm. 여기가 25mm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부피를 여기다 갖다 곱하면 처음에 전체 이온이 몇 개였어요? 40개였어요. 그래서 염산 몇 미리 속 10ml 속 전체 이온은 몇 개? 40개. 당연히 그 중에 알자 이온 20개, 염화 이온 2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화점이죠. 우리 중화점까지 전체 이온의 개수가 안 바뀌어요. 몇 N개가 됩니까? 40N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전체 부피가 20이죠. 그치? 그러니 여기서의 Y축, 그쵸? 여기를 M이라고 하면 M 포인트는 몇이 되냐? 전체 이온은 40개고요. 전체 부피가 20이에요. 그래서 몇 N이 돼요? 2N이 되겠네요. 여기는. 그쵸? 그런데 여기에 Y축도 2N이에요. 그러면 2N에다가 25를 곱하면 여기서 전체 이온이 몇 개? 50개가 된다. 라는 뜻이 되네요. 맞나요? 그치? 그러면 수산화칼륨 몇 미리에
5mm에, 그쵸? 수산화칼륨은 5mm에 몇 개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10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산화칼륨 5mm에 10개가 들어오면 여기서도 10개 들어온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10개가 들어오고 여기서도 10개가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10개가 들어와서 결국 무슨 점이 된 거야? 중화점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요. 원래는 전체로 놓고 풀어도 답이 나오고 예, 해설이 되고 나눠서 풀어도 해설은 되는데 일단 여기서 20N개가 무슨 이온? 수소이온. 20N개가 무슨 이온이에요? 염화이온입니다. 그쵸? 여기가 중화점이야. 그러면 중화점에서 수소이온 20개가 모두 다 없어졌다는 뜻. 그 사이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이 5mm씩 들어왔어요. 수산화나트륨 5mm가 들어왔을 때 몇 개의 수소이온을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서까지 5에서 10mm 사이에 요 구간에서 수산화칼륨은 5mm가 들어왔고요. 전체 이온이 10N개고 그 중에 5N개가 수산화이온이에요. 수산화이온 5개로 중화점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 남은 무슨 이온이 수소이온이 몇 개였단 뜻이에요? 15개였죠. 그러니 없어진 수소이온은 몇 개였을까요? 남은 수소이온이 5개, 없어진 수소이온이 몇 개? 15개였단 뜻이죠.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15mm가 가지고 들어온 수산화이온이 15개. 그래? 그럼 전체 이온은 몇 개? 3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과정이 누구예요? 수산화나트륨 5mm 첨가했을 때거든요. 수산화나트륨 5mm 첨가했을 때 혼합 용액 속에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수 남은 거 5개였어요. 그치? 요거를 전체 부피로 나누셔야 돼요. 전체 부피는 10에다가 5 더해서 몇? 15. 그치? 그래서 3분의 1 N개가 됩니다. 깔끔하고 좋은 문제예요. 됐을까요?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